호주대학 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주 대학을 선택할 때 호주 대학 랭킹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 세계 대학 랭킹들을 보고 이 대학이 명문 대학이구나. 이 대학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대학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주 대학 수준들을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호토박이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예, 호주 고3들이 호주 대학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전 세계 대학 랭킹 이런 걸 그렇게 참조하지 않거든요. 호주 고3들이 호주 대학을 갈 때 호주 하이스쿨에 가면 이제 진학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생님들도 많이 인용하는 책자인데 The Good University Guide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교학 학생들 상담할 때라든지 아니면 서울 나가서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조금 더 호주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도 호주 대학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책자를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을 할 때 물론 세계 랭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호주 대학을 보는 것도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차원입니다. 자, 이 The Good University Guide 책자 안에는 여러 포인트를 가지고 호주 대학을 평가를 하는데요. 뭐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추려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대학들 스텝 수준이라든지 티칭 퀄리티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시는 취업률. 예. 호주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과연 명문 대학들의 취업률이 얼마나 더 높은지, 취업률. 그리고 대졸 초임이라고 그럴까요? 연봉. 예. 대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취업했을 때 그 연봉 수준은 대학별로 어떻게 다른지,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저도 관심을 늘 갖고 지켜봅니다. QS 월드 랭킹, 뭐 월드 랭킹, 전 세계 대학을 랭킹을 매기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QS 월드 랭킹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멜번 대학이 전 세계 랭킹 14위, 예, 그리고 UNSW 대학, 시드니 대학이 전 세계 19위, 예, 그리고 ANU 대학이 34위. 보통 ANU 대학이 한 20 몇 위쯤 되는데 올해는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요 4개 대학을 빅4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나시 대학, 퀸슬랜드 대학,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아델레이드 대학까지 해서 G8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룹 오브 8이라고 그러죠. 뭐 속칭 뭐 명문대 그룹이라고 할까요? 주로 이제 석박사 과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대학들인데, 그 바로 다음이 이제 UTS 대학. UTS 대학이 90위 정도니까 한국의 이 QS 월드 랭킹으로 따진다 그러면 포항공대가 100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죠? 서울대가 41위, 카이스트가 56위, 뭐 연대고대가 76, 79위, 예, 그리고 포항공대가 100위, 성균관대학이 145위인데, 예, 시드니에 있는 맥쿼리 대학도 130위니까 상당히 충분히 우수한 대학이고, 특히 유학생들이 호주로 유학 올 때 주로 이 대학을 많이 선호하세요. 이름이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랭킹을 찾아봐도 높은 순위니까요. 자, 그 다음에 호주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호주 수능 점수 에이타라고 하거든요. 그 에이타 성적으로 보는 호주 대학들 랭킹을 보면요, 그 에이타 성적의 평균이 멜번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UNSW대, ANU대, 이 빅4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UTS 대학이 있고 맥쿼리 대학이 옵니다.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요, 아무래도 대도시에 학생이 많죠, 그죠? 그리고 대도시에 소재한 그 대학으로 학생이 좀 많이 가게 돼요. 이거를 착각을 하셔서 호주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다 그 대학으로 몰려서 그 대학의 입학 성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려면 시드니 대학에 가서 호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시드니가 아닌 다른 주에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멜번 대학에 가서 저기 퍼스나 아델리드에서 우리 멜번 대학으로 온 호주 학생들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유학생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마 그럴 겁니다. 호주 로컬 학생은 대부분 다 그 주에 사는, 그 도시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퍼스라는 서울이 하나 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아델레이드라는 서울이 하나 있고, 예, 퀸슬랜드에는 브리스번이라는 서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는 우수한 대학으로 그 주 안에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지, 우리처럼 모든 것이 뭐 서울로 이렇게 다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프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자, 왼쪽에 ANU가 압도적이죠. 예, 이 ANU는 특별히 연방정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펀딩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 학비 의존도가 가장 낮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비를 받아가지고 대학이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그런 역할보다는 호주 연방정부로부터 바로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돈 안 되는 학과들 많아요. 뭐 천문학, 고고학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직업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과들이잖아요. 예, 그런 과들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과들. 그리고 엄청나게 그 사이언스 분야의 다양한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또 ANU 대학이 또 특징이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프들의 퀄리피케이션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울릉공 대학, 모나시 대학, 퀸슬랜드 대학 다 이런 명문 대학들이 좀 퀄리피케이션이 좀 높은 건 맞아요.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십시오. 노트르담 대학, 찰스 더트 대학, 빅토리아 대학.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귀에 익숙지 않은 대학들이죠. 예, 스타프 퀄리피케이션이 좀 낮긴 낮아요. 자, 그런데 티칭 퀄리티를 보면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자, 본드 대학, 노트르담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뉴 잉글랜드 대학.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썩 이렇게 명문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대학들이죠. 근데 이 대학들이 가장 티칭 퀄리티는 제일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모나시 대학, UNSW 대학, UTS 대학이 가장 낮아요. 우리 보통 명문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이라는 것과 학생들이 느끼는 티칭 퀄리티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명문대학들 중에 큰 학생 규모가 많은 큰 대학일수록 학생들이 느끼는 이 어떤 티칭 퀄리티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잘 못 받는 편이에요. 조금 더 학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 니즈를 좀 더 맞춰주는 대학들이, 그런 대형 대학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스킬즈 디벨롭먼트. 학생이 공부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술 수준이 많이 공부를 통해서, 이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본드 대학, 노트르담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ACU 대학. ACU 대학은 뭐 한국 학생들이 간호학과로도 많이 가는 대학인데, 페더레이션 대학, 남호주 대학교, 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명문 대학이라고 치지 않는 대학들이죠. 그런데 반대 한번 보십시오. 네, 모나시 대학, 멜번 대학, UNSW 대학, 대표적인 뭐 시드니 대학도 있네요. 대표적인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대학들이 학생 스스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느끼는 기술 발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 서포트. 예, 학생 서포트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큰 대학들일수록 이런 게 조금 약하게 평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비슷합니다. 본드 대학, 뉴 잉글랜드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서던 크로스 대학, 이런 대학들이 좀 높고요. UNSW 대학, 시드니 대학, 멜번 대학, ANU 대학들이 학생 서포트도 가장,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런 걸 일일이 또 챙겨주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전공에 정말 하이스쿨 때부터 반쯤 특정 전공에 막 푹 빠져가지고 정말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전공으로 특화된 그런 대학을 선택하셔서 정말 학업을 해 나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이 아주 특수한 전공은 아닌데 좀 더 내가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렉처럴이 있고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 튜토리얼 시간에는 약간 조교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학생 개개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끌어준다 그럴까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명문대학일수록 오히려 좀 더 약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궁금하시는 내용입니다. 풀타임 고용. 네, 이 풀타임 고용은 졸업하고 4개월 이내, 한국은 보통 그 연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 졸업생들의 그 다음 연도 연말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졸업하고 4개월 이내 취업한 걸 이 통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거죠. 예, 에버리지가 70%씩 이렇게 되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찰스 더트 유니, 뉴 잉글랜드 대학, CQ 대학, 찰스 다윈 대학, 제임스 쿡 대학, 서던 퀸슬랜드 대학,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들 아닙니다. 그죠? 풀타임 이상합니다. 앞에 뭐 티칭 퀄리티라든지 뭐 학생들의 어떤 디벨롭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 개개인이 느끼는 거니까, 그건 뭐 작은 대학이 좀 더 학생들 케어를 좀 잘해주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쳐요. 취업률만큼은 명문대학이면 더 훨씬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명문대학들 대부분 대도시에 있잖아요. 대도시가 직업도 많잖아, 직장도 많잖아요.
회사도 많고요.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이 좀 더 취업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제일 오른쪽 보십시오. 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멜번 대학, 이런 건 GA 대학이거든요. 예, 우리가 말했던 그 명문 대학에 속하는 대학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엄청 낮아가지고 뭐 취업률만 따지면 그렇지만 또 연봉이 엄청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스타팅 셀러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딱 잡게 되면 처음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내용인데, 이건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타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봉 수준보다는 좀 낮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예, 파타임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찰스 스터트 대학, 제임스 쿡 대학, CQ 대학, 서던 퀸슬랜드 대학. 예,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문 대학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보십시오. 멜번 대학,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네.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GA 대학, 명문 대학이잖아요. 특히 이 멜번 대학이 왜 이렇게 낮은가는 이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멜번 대학은 많은 학과들이 학사만 가지고는 취업으로 나가기 좀 어려운 전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학 같은 경우는 멜번 대학은 대부분 이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그 공학자, 공학 인증이 되려면 다른 대학은 다 학사만 나오면 되는데, 멜번 대학은 학사에서는 그냥 사이언스만 하게 하고 석사로 넘어갈 때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만 가지고는 취업이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명문대학을 선택할 때는 무작정 명문대학이니까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전공, 그리고 이 전공으로는 어떤 대학이 좀 나을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영주권을 고려하는 전공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따져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은 좀 빨랐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 조언. 명문대가 무조건 취업에 유리하다 볼 수 없다. 네, 호주 대학은 그렇습니다. 명문대가 무조건 연봉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네, 호주 대학은 그렇습니다. 대도시가 졸업 후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유학생인 여러분은 더 그렇습니다. 아까 왜 그 지방 도시에 있는 대학이 취업률도 더 높고 샐러리도 더 높은가?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고 대도시에 와서 취업했나? 아닙니다. 대도시에 그 명문대학을 다 제쳐놓고 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대도시에서 취업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우리처럼 주마다 서울이 하나씩 있다니까요. 예, 그곳에서 다 취업이 되는 거예요. 다 시드니 멜번으로 와야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유학생 여러분들께서는요, 영주권이 먼저 선행이 돼야 제대로 된 취업 자리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영주권은 설상가상 대도시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은 대도시보다는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시골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지방 도시를 선정하는 게 대도시에 있는 명문대학이 꼭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공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네. 호주 대학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뭐 3년, 4년 과정이다. 그러면 6년 안에 졸업 못하는 게 3분의 1이나 되거든요. 호주 대학에서 가장 페일 많이 하는 대학들, 이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는데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하고 같이 어떤 대학이 페일을 좀 많이 하는지 그것도 같이 보시면 아마 되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지역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네. 특히 유학생은 이 지역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선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영주권의 가능성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업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주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주에서 공부하는 게 유학생에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아래 링크를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 호주 대학은 세계 랭킹으로만 따질 게 아니다. 예, 호주 대학을 보는 다른 관점을 호주 고등학생들이 보는 관점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